작년 이제 코로나19 이슈 이후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최근 이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주 이제 IT 업종 네. 자체가 조금 이제 의견이 되게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오늘 아침에도 10만 전자를 매수치고 왔습니다. 매수치고 왔지만 욕을 엄청 먹으면서 왔지만 최근에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 힘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주가 자체는 반등을 많이 했는데 이 종목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저한테 뭐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IT예요. 어. 무조건 1순위 IT고 예. 그냥 IT가 뭐 이게 단지 좋아질 것 같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I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뭐 이거는 얘기 안 들으셔도 이제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를 욕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겨울 오지도 않았는데 웬 겨울을 외쳐가지고 벌써 춥다. 그것도 엄청난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매도까지 어마어마했죠. 당시에 맞아요. 6만 원까지 급락할 정도로 6만 원대까지 충격을 줬는데 반도체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2주 연속으로 진행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분은 되게 보수적인 분이고 한 분은 좀 약간 중립적으로 나쁘게도 좋게도 안 보시던 분들인데 제가 해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네. 톤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약간 바뀌었습니까? 긍정적으로. 어.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도 이제는 그 뭐라고 했냐면 빠지면 사야 된다. 예, 그 톤으로 바뀌었고 예.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 네. 센터장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7만 원 한번 갔다 왔고 음. SK하이닉스가 거의 9만 원대까지 갔다 왔는데 10만 원 이하는 좀 너무 과도했대요. 근데 어쨌든 7만 원 하이닉스가 1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자기 생각엔 100% 확률로 그 손해를 볼 수가 없대요. 내년에. 잘 샀다. 예.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없다. 거고 본인은 거의 100% 확신을 한대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변수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톤들이 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이게 뭐 업황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좋아질지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모건 스탠리도 D램 현물가 떨어지는 건 맞췄지만 결국에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 덜 나쁜 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한 건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너무 사이클만 보니까 근데 어제 이승훈 센터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너무 진폭이 큰 그 사이클이었는데 사이클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완만해진다. 그러면 이제 퍼가 올라가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측이 쉬워지니까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이번에 또 사장당 교체도 했지만 예. B2C라고 그러죠. 소비자 영역하고 그다음 B2B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는 이제 기업에 납품하는 이 두 개를 확 나눴어요. 이런 것들도 외국인 투자들이 딱 봤을 때 명확해 보여요. 그림이. 아 이쪽은 세트. 그래 여기 소비자한테 파는 거. 요건 기업들한테 주는 거. 그러면 실적 추정하기도 더 쉬워지거든요. 예. 예, 옛날에 좀 이게 너무 혼재돼 있었어요. 여기저기. 근데 이거를 딱 갈랐고 그 이번에 새로 이제 임명되신 그 반도체 담당 사장님이 예. 그 예전에 3D 낸드 플래시 만드신 분이에요. 기술하면 그러니까 그래요? 그분은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 적층형으로 낸드 플래시 역사를 쓰신 분인데 그분을 채택했다는 건 삼성전자가 이제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계속 파운드리 쪽에 이 기술 투자하겠다는 더 많은 투자를 네, 하겠다. 계속 이제 기술 혁신해가지고 예.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IT는 우리가 이제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수요도 지금 좋아지잖아요. 뭐 내년 스마트폰 전망 또 메타버스가 열리니까 갑자기 클라우드 때문에 지금 서버 수요 늘어날 거다. 예. 그 뒤에 또 자율주행도 있고 삼성은 공급 늘린다는 얘기가 이제 확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돈을 풀면 반도체 되게 좋대요. 이게 주가랑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진짜 일치해요. 거의 똑같이 일치해요. 최근에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에 오히려 더 긍정적 요인이 될 예, 것이다. 지준율 낮췄으니까. 예. 예. 그리고 대출금리도 일부 인하를 했고. 예. 그리고 여기서 추가 지준율 인하 얘기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내년도 이제 정책을 보면 그걸 보면 반도체한테 되게 유리한 국면이에요. 뭐 그때 7만 전자 왔을 때 10만 전자 얘기하면 당연히 욕 먹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삼성전자를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 뭐 사신 분들이 다양한데 이제 8만 전자 오니까 막 팔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거 보고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할 거면 차라리 반도체 소구장을 하시지. 단단하실 거면 가벼운 걸 하셔야죠. 예. 전자 가지고 8만 원에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거든요. 반도체 아니 그 삼성전자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이사인데 음. 그분이 의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한번 기사를 봤는데 예. 그분이 지금 2년 전부터 100만 원씩 매달 사요. 조금씩. 전자공시 한번 들어보시면 예. 지난달에도 샀어요. 공시하잖아요 임원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니까. 예. 100조씩만 사요. 오. 매달. 매달.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어. 그래서 평균 단가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6만 원 초반 돼요. 예. 그냥 모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맞아. 삼성전자만 적립식으로 해도 은행 예금 대신 맞아. 얼마나 좋아요. 1년 배당도 2% 줍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예. 네, 배당 2% 주죠. 성장해서 10만 전자 저는 간다고 봐요. 근데 전제 조건은 파운드리 이게 성공하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할 네. 경우에 10만 원을 간다. 10만 원 그 이상 밸류도 왜냐면 그 밸류를 TSMC만큼 못 받더라도 예.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시총이 이제 500조다. 애플이 3,300조잖아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닐까? 얼마에 팔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 기업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 제가 10만 전자 뭐 15만 전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건 보통 단기 매매하려고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만 전자 가도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할 문제예요. 상황을 봐서 그때 내가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는 당시 상황이 이제 봐가지고 뭐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지거나 뭐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훼손되거나 그럴 땐 파는 게 좋고 너무 그런 건 가격 보고 팔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삼성전자 말고 지금 가장 안 좋은 섹터가 뭐 여행이나 항공주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리오프닝 예. 이런 기업들은 제가 100분한테 물어보면요 다 구조적 성장이라고 답을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예. 안 좋은데 올라는 갈 것 같다. 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내가 목표가를 정확히 정해야 돼요. 맞아. 예.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가이드가 스스로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예. 업종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예. 뭐 전기차, 뭐 아니면 친환경 이런 거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스스로 그걸 정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끌고 가면 되는데 다만 명확하게 한계가 보이는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망가졌다 회복되는 거. 이거는 지금 최악일 때 지금 사놔야 돼요. 사놨다가 이제 뭔가 좀 위드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진다 이러면 이제 주가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면 보통 10에서 20%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좋습니다. 그때 흥분하지 말고. 사실 공매도 얘기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크라에서도 그랬고 한경 가서도 맨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저는 얘는 못 가는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 말고 내가 솔직히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지수가 좀 꺾였을 시점을 여러분 차트를 두 개 다 같이 보시면 예. 이제 5월, 8월 꺾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MSCI 정기 리밸런싱이라고 제가 228, 10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히 올해 5월달, 8월달이 그런 액션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때 공매도 문제가 좀 엮이면서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게 이제 단순히 쇼 커버링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로 보기에는 좀 분명히 뭐 물론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로 보기엔 그렇고 이제는 이제 삼성이 이제 리프레시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액션이다라고 하는데 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부 공매도 환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때문에 밀린 것도 사실이고 예. 외국인 중에도 지금 공매도 그러니까 저는 공매도 환매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네. 그러니까 공매도 안 하고 지금 버티는 투자자들은 그건 투자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아니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엄청난 거함이에요. 한 번 방향이 바뀌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건 스탠리 얘기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추세가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세적인 추세가 분명히 있는. 네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공매도도 통했던 거고 한 번 무너지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겠지 해도 그냥 계속 흘러내려버렸죠. 예. 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먹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반대 방향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약세론자들도 이 방향을 인지하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외국인들은 이제 이걸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우리는 60일만 주고 외국인은 무한정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매도. 근데 그래서 뭐 끝까지 버티는 일부 투자자도 있겠지만
지금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비싼 수수료를 물면서 방향이 바뀌었는데 삼성전자 계속 공매도를 여기서 치고 유지한다. 예.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음. 또 이제 연말 또 배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그런 공매도 환매가 이렇게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수급에 그러니까 예전에 마이너스 요인이었지만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돼서 이게 근데 이제 아직은 공매도 세력들이 저 항복을 안 했다고 보는 게 항복을 하잖아요. 예. 주가 폭등해 버립니다. 아, 그게 나와요. 그럼 그때가 좀 단기 꼭지가 돼요. 그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도 좀 추가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영삼 이제 환경 해외 주식 방송 가서 그렇고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테슬라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사실 제가 한 6년 투자했나? 그랬다 이제 올해 중순쯤에 다 던졌는데 예. 처음에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정말 공매도랑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직접 이제 핫팬츠를 팔았어요. 이제 빨간색 핫팬츠를 팔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랑 한번 싸우겠다 이래가 했는데 결국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온 게 물론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있긴 하지만 공매도 쇼커버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공매도 차트를 보면은 이게 터진 날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되는 시점이 딱 그때 맞물리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경가서 맨날 말씀드린 게 이거 한국형 쇼커버링 나올 수 있다. 이거 나올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예. 지난번에 어떤 뭐 제약사였나 어디서 이제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네, 했는데 맞아요. 많이 못 모여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좋습니다.